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당신이 평생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던 수천 개의 날들, 가족을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아직 마음이 어딘가 불안정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었는데 시간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집에 있으면 괜히 죄책감 같은 게 들고 그러실 겁니다.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닥쳐올 그 시간들이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실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배우셨고 충분히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멈춰도 된다는 것,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20살, 30살, 40살이었던 당신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려 했습니까? 부모님께 효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배우자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동네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썼을 겁니다. 그 증명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날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터로 나가던 날들, 상사에게 부당한 소리를 들어도 꾹 참던 순간들, 월급날이 되면 이것저것 계산하며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저녁들, 아이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간들, 명절이면 큰 집에 가서 어른들 눈치를 살피던 그 오래고 긴 하루들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잘했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 같고,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같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죄책감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면 괜히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19세기에 독일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가? 왜 행복은 그토록 짧고 불안은 그토록 긴가 하는 문제를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원래 고통스럽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맹목적인 힘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힘, 더 가져야 한다는 힘, 더 나아가야 한다는 힘, 멈추면 안 된다는 힘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배고프다고, 불편하다고 웁니다. 조금 자라면 걷고 싶어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친구들과 비교됩니다. 대학에 가야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집을 사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더 벌어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였겠지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무능하게 보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깐 기쁘지만 곧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도 사라지고 다음 승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을 사면 기쁩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집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하지만 곧 더 좋은 학교에 간 남의 자식이 신경 쓰입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족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목적은 만족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이 의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안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부분은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 괜찮은 척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땠습니까? 사업이 힘들어도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잘 지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해방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안감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은퇴했는데 마음은 은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안에 각인된 의지는 여전히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면 죄책감이 듭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배우자와 자주 다툽니다. 이것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퇴를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직책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을 소개할 때 과거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 어느 회사에서 부장을 했었다. 나는 전에 어디서 과장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직책이 없으면 나는 그저 아무개일 뿐이고 아무개는 너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갈 준비를 챙겨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결혼 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용돈을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이 듭니다.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둘 다 바빴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배우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작은 일로 다툽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취미 생활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가야 한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연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사진을 더 잘 찍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악기를 더 잘 다루는구나.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은퇴를 했어도 일을 그만두었어도 의지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 쉬면 안 된다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의미 있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는가, 쓸모 있는 일을 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노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고, 잃어가는 것이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외모가 변하고, 병이 생기는 시기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씁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노년의 전부일까요? 노년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지는 약해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예전만큼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만큼 강하게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노쇠라고 부릅니다. 힘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평생 당신을 몰아붙였던 그 힘이 이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이제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봄에 싹을 트야 여름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을에 단풍이 듭니다.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겨울의 나무를 보고 우리는 실패한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겨울을 맞이한 나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봄과 여름입니다.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겨울입니다. 잎을 떨구고 가지만 남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의 나무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성하게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서 있어도 됩니다. 그저 쉬어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피부가 처졌습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산대 앞에 섭니다. 앞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빠르게 물건을 담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재빨리 나갑니다. 내 차례가 됩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카드를 찾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카드가 잘 안 나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더 떨립니다. 겨우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느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늙어서 미안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복잡합니다. 나는 이제 어르신입니다. 자리를 양보받는 사람입니다. 배려받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다들 늙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약 봉지를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힘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잃어가는 것만 봅니다. 할 수 없게 된 것만 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사회가 가르친 방식입니다. 젊음이 가치 있고 늙음은 가치 없다고 배웠습니다. 생산적인 것이 가치 있고 비생산적인 것은 가치 없다고 배웠습니다. 빠른 것이 좋고 느린 것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강한 것이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늙음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느린 것은 나쁜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의지로 가득 차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나이가 들면 의지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승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남들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장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승진을 하든 말든 돈이 조금 많든 적든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니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상사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동료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이 되지 못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대리로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여행도 포기하고 외식도 줄이고 오직 집을 사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큰 집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학원을 여러 개 보냈습니다. 과외도 시켰습니다. 자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후회해야 할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지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숲속에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매며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숲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숲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도 많았고 진흙탕도 많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숲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봐도 됩니다. 이제는 그저 바라만 봐도 됩니다. 이것이 노년입니다. 의지로부터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멈추면 어색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찾습니다. 할 일을 찾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새를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오래 씹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 먹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십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마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후가 됩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읽다가 졸립니다. 그냥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쉬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빨리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하루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삶입니다. 의지에 쫓기지 않는 삶입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위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됩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살아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바다로 가기 위해 흐릅니까? 새는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납니까? 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핍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강은 그냥 흐르고 새는 그냥 날고 꽃은 그냥 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도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요? 나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쓸모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옵니다. 나무를 봅시다. 겨울의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산적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무언가를 해야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루 이틀씩 연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존재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계획 없는 하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 있으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차를 마시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더디게 갈 겁니다.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당신은 시간에 쫓겨 살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니, 아예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머물러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루하지 않나요? 그렇게 살면 무의미하지 않나요? 지루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루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지루합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지루합니까?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보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할 일, 다음에 가야 할 곳,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를 보는 이 순간, 하늘을 보는 이 순간, 차를 마시는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의미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목적이나 결과가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어딘가로 향해야 할까요? 당신은 평생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수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의미입니다.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책을 했습니다. 걷기의 목적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걸어야 했고, 일정 거리를 걸어야 했고, 매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걸어도 됩니다. 건강을 위해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고 싶어서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걷다가 멈춰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도 됩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뭔가 배우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야 했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야 했고, 내용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어도 됩니다. 배우기 위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읽고 싶어서 읽어도 됩니다.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도 됩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됩니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읽는 순간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목적 없이, 결과 없이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냥 빈둥거리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뭔가를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다만 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하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하십시오. 의미 있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하십시오. 정원을 가꾸고 싶으면 가꾸십시오. 하지만 훌륭한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흙을 만지고 싶어서, 꽃을 보고 싶어서, 물을 주고 싶어서 하십시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하지만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붓을 움직이고 싶어서, 색을 칠하고 싶어서 그리십시오. 그림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순간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수다를 떨어도 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증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평가받으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재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역할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성적표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업무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네. 시간을 낭비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진짜 내 목소리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상사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목소리들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목소리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목소리들 덕분에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들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던 수천 개의 날들, 힘들어도 참았던 수만 개의 순간들, 화가 나도 참았던 수백 번의 순간들, 울고 싶었지만 참았던 수많은 밤들.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퇴직을 선언할 때입니다. 몸만 퇴직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퇴직할 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평가받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평생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충분히 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 문장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문장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서서히 이 문장들이 당신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눈을 뜨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당신은 소파에 앉아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퇴직입니다. 의지로부터의 퇴직입니다. 증명으로부터의 퇴직입니다. 평가로부터의 퇴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추구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고통을 피하는 시기라고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 애쓴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얻으려는 것도 잃지 않으려는 것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냥 흐름에 맡길 때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언덕을 만나면 우회합니다. 하지만 결국 흘러갑니다. 강물은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언덕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강물처럼 살아도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르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단해야 했습니다. 강해야 했습니다.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드러워도 됩니다. 유연해도 됩니다. 흘러가도 됩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당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들, 당신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것들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그 후회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많이 알았다면 더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그 후회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당신도 힘들었습니다. 당신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그 후회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당신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그 후회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후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 시간을 증명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려 애쓰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뜨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을 먹을 때 영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을 드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인상을 줄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를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온이 무엇인지를요. 진짜 평온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온은 더 이상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옵니다.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옵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 옵니다. 당신은 평생 어딘가로 향해 걸어왔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도 됩니다. 여기가 바로 목적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평생 인정받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피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에게 말하십시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 떨리는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게 말하십시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구부정한 등, 아픈 무릎, 약해진 다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몸에게 말하십시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당신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상처받은 마음, 지친 마음, 외로운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이것이 마음의 퇴직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평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증명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